쉽게 544번 문제를 만약 못 풀었다면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다항식의 연산에서 곱셈 공식이냐 변형 공식을 제대로 공부 안 했다는 얘기로 해석이 돼. 이유는 방정식의 두근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일단 봐봐. 두근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방정식 두근 구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구해. x-3 x 플러스 1은 0 해서 x는 누구? 3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둘이 뺀 거의 절대값은 몇입니까? 4네요. 끝. 답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하면 되겠죠,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만약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자, 두 근의 합은 몇이 돼요? 2. 두 근의 곱은 몇이 돼요? 3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그리고 나서 너는 둘이 뺀 거에 절대값이 필요한 상황이잖아. 그럼 이때 항상 가야 돼. 앞에 곱셈 공식도 마찬가지야. 둘이 뺀값 구하라고 하면 바로 못 구합니다. 항상 거쳐 가셔야 돼. 둘이 뺀 값에 제곱을 먼저 구하셔야 돼. 둘이 뺀 거의 제곱은요. 둘이 더한 걸 제곱한 다음 뒤에다 누구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붙이면 되겠죠. 그럼 같은 식 맞잖아. 그래서 뺀 거의 제곱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둘이 뺀 거의 제곱이 16이네요. 그 말의 의미는 알파 빼기 베타는 뭐가 된다? 풀마 4가 된다. 됐음? 해서 절대값이니까 4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뺀 값을 물어봤을 때는 주의하십시오. 바로 안 나와요. 항상 제곱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뺀 값을 구할 수밖에 없음. 그래서 이건 앞에 곱셈 공식 때도 봤던 이야기입니다. 잘 봐주시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552번 문제. 여기서 보시면 지금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을 4라고 줬고 곱이 13인 걸 줬죠. 그럼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죠.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되고요. 이게 4라는 거.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죠. a분의 13이고요. 이게 13이라는 거. 됐죠? 그럼 a 값 누군지 알았네. a 몇입니까? 1. 그럼 a가 1이니까 b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구하는 거냐? 이거 문제 위에 오타 났다. 두 상수 알파 베타라고 써있지. 내 것만 그런가? 그쵸? 두 상수 a, b 값 구하는 겁니다.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a, b 값 구하면 그게 답이에요. 이거 오타 났네. 네. 그래서 a, b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53번 문제입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주세요 라는 문제. 봐주세요.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요거.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까지예요. 그럼 무리수 범위 혹은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인수분해 해줘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얘를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푸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돼. x제곱 빼기 2x 빼기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게. 됐죠? 그럼 두 번째, 우린 이 방정식의 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이죠. x는 짝수 공식 쓰면 되겠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2가 되겠죠. 그럼 나는 두 근을 압니다.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됐음? 그럼 이때 우리가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인 2차 방정식을 세워볼 겁니다. 이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거야. 1차와 1차의 곱은 0꼴로 쓸 거야. 그러면 x에 1 플러스 루트 2 나와서 0 만들어주는 1차식을 만들어야 되겠지. 누굴까? x 빼기 1 빼기 루트 2. 됐죠? x에 1 플러스 루트 2 넣으면 0 나옵니다. 마찬가지 x에 1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하면 0 만드는 1차식을 만들게요. 뭐예요? x 빼기 1 플러스 루트 2겠죠?
이 둘이 곱해서 는 0으로 바꾸면 되겠네. 됐음?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얘 전개하시면 요식 나와요. 해서 결론. 인수분해 해주세요. x 빼기 1 빼기 루트 2 x 빼기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쓰시면 이게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인수분해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요. x가 0보다 작은 애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 x에 0보다 작은 수를 넣어보면 돼. 이거 양수니 음수니? 음수죠? 그럼 부호 반대로 바뀔 거야. 마찬가지 여기 x에 0보다 작은 수 넣어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00 이런 거 넣어봐. 음수잖아. 그럼 부호 반대로 바꿀 거라고. 다시 말하면 x제곱 빼기 x 빼기 3은 마이너스 x 빼기 5.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나올 거야.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될 거고 넘기면 x제곱은 8이 되겠죠. 그럼 x를 제곱해서 8 나온대요. x는 누구? 2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2 루트 2겠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보래매. 그럼 x는 누구? 마이너스 2 루트 2. 얘만 되겠습니다. 해서 근이 하나 나옴. 두 번째, x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큰 애 넣었어요. 양수 음수. 양수. 하지만 5보다는 작으니까 양수 음수. 음수. 됐죠? 5보다 작은 수 넣으면 음수. x에 3 넣어봐. 음수. 얘는 3 넣어봐. 양수.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봐. 헷갈리면. 그럼 결론. 양수니까 앞에 거는 그냥 쓸 거야. 근데 뒤에는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고 써야지. 전개하시면 x제곱. 자, 빼기 넘어옵니다. 플러스 2x. 그 다음 더하기 5 넘어가면 빼기 8은 0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되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럼 x는 마이너스 4 또는 2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었던 x의 범위는 0하고 5 사이였죠. 그럼 여기는 x는 누구? 2밖에 없네. 두 번째 근을 찾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x가 5보다 크면 양수니까 다 그냥 쓸 거 아니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은 그냥 쓰죠. x 마이너스 5 요렇게. 그럼 x제곱이고요. 넘어가면 이건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요? 됐음?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2 나온 값 있어요? 없네요. 됐음? 그래서 여기는 뭐야? 실수인 값이 존재하지 않네. 해서 결론 x값 말해주세요. 요 두 개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여기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수 범위에서만 항상 x값을 찾아요. 우리가 복소수 범위까지 근을 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끝. 넘어갑시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뒤로 가셔서 573번, 574번입니다. 자, 573, 574는 약간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개 문제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니구나. 좀 다르게 생겼구나. 네. 자, 573번 문제 보시면 5 이하의 자연수인데 다음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그럼 여기서 봐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중복되는 실근이야? 그런 말은 없잖아. 그냥 실근이면 되잖아. 다시 말하면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도 되고 중근을 가져도 된다고.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고. 그래서 실근을 갖습니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쓰시면 됨. 그럼 판별식 보겠죠?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됨. 됐죠? 자, 정리할게요. a제곱이 4b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5 이하의 자연수로 a, b 값을 설정할 거래.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돼. 첫 번째, a는 5 이하의 자연수니까 만약 a 자리에 1이 왔다고 치자. 그러면 1이 4b보다 클 때를 찾는 거지. b에는 5 이하의 자연수가 올 거야. 누구 넣어야지 부등식 성립함? 없음. 됐음? 누굴 넣어도 1보다 작은 애가 나올 리가 없다고. 그럼 두 번째, a가 2라면
대입합니다. 4가 4b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다시 말하면 1보다 b가 작거나 같을 때지. 이거 만족하는 b값은 누구 있어? 1 한 개밖에 없네요. 그럼 a가 2고 b가 1일 때 한 쌍. 됐음? 그럼 세 번째, a가 3이면 어쩔 거야? 라고 하면 3 넣어서 다시 씁니다. 9가 4b보다 클 때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b가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을 때 보는 거지. 이거 만족하는 5 이하의 자연수 b는 누구 있어요? 1하고 2, 두 개밖에 없네. 그러면 a가 3이고 b가 1일 때 순서쌍, a가 3이고 b가 2일 때 순서쌍에서 여기서 두 개의 순서쌍이 보입니다. 같은 식으로 계속 갑니다. a가 4라면 16이 뽕뽕 4b보다 클 때. 다시 말하면 b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b에 오는 값 누구? 1, 2, 3, 4. 그럼 a가 4일 때 b가 1, 4일 때 2, 4일 때 3, 4일 때 4. 그래서 4쌍. 마지막 a가 5라면 25가 더 큰 거죠. 4분의 25보다 b가 작을 때를 보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 b에는 5 이하의 자연수만 옵니다. 그럼 b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1부터 5까지 다 올 수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해서 5쌍. 그럼 전체 순서쌍이 몇 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는 안 나왔고요. 여기 한 쌍, 두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5개. 그래서 총 몇 쌍? 12쌍. 됐죠? 이렇게 직접 세주시면 되는 표현. 해서 지금 직접 세는 표현을 보면서 이거 직접 세는 거 말고 딱 정리해서 답이 빡 나오게 하는 경우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없어. 다 세. 그러니까 더 차분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냥 세면 돼요. 없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573번이었어요. 하나씩 다 봤습니다. 자, 574번으로 갑니다. 바로 갈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 다음 2차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이? 내가 2차라는 말을 왜 했을까? 냄새가 나잖아. 냄새 나요? 냄새 나지? 냄새 나지 않아? 2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럼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보면 되는 거 아님? 그럼 b제곱 빼기 4ac 보면 되는데 b 자리에 짝수 있네? 그럼 짝수 공식 봐야지. b'의 제곱, 절반의 제곱 빼기 ac k 플러스 2랑 k 플러스 1 곱한 값 이거 0보다 큼.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정리해보면 k제곱에서 빼겠죠? 전개합니다.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를 뺀 값이 0보다 크대. 푸는 순간 k제곱 날아가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3k 빼기 2가 0보다 큼. 넘어가면 3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음.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되네요 해서 답을 썼더니 틀렸대. 맞아? 왜 틀렸어? 냄새가 나잖아.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럼 당연히 2차 앞에 있는 개수는 0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다시 말해서 누가 있었어야 돼? k 플러스 2가 0이 오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해서 k 자리에는 마이너스 2가 오면 안 된다고. 됐음? 그럼 얘를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k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것들이 다 돼요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값들 중에 마이너스 2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빼고 말해야 된다고. 됐음? 됐어요 여기까지? 다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걸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마이너스 2는 뺐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 부분하고 요 부분에서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답은요 이렇게 나왔어야 돼.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이거나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셔야만 올바른 표현이야.
해서 2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틀렸던 친구들은 요 2차라는 표현을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봐주시고 문제 정리해 주세요. 자, 574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고 다음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지고 K값의 범위를 말하고 그럼 허근을 갖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허근을 갖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짝수 공식 B' 제곱 빼기 AC 이거 0보다 작다. 내가 구해야 되는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고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음? 왜? 서로 다른 건지 중복된 건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잘 듣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잘 듣고 있어? 졸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네. 짝수 공식 절반의 제곱 빼기 AC 마이너스 2K 빼기 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을 정리해 주시면 K제곱 없어지죠? 그럼 여기는 K 빼기 1이 0보다 작음 K가 1보다 작음 되겠네요. 이게 첫 번째 부등식. 자, 두 번째 부등식 정리합니다. 2K 플러스 되죠? 여기는 3이고 4네요.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음. 그럼 K는요 넘어가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음. 그럼 결론 K는 1보다도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K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애들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 해서 이렇게 또 정리해 주세요. 등호 붙는 부분 잘 보시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지 정우야?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580번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어요. 579번도 봐야 되네요. 자, 드디어 나왔다. 새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턱 2개 생기잖아요. 빼고 있어야지. 이렇게 턱 2개 생기잖아요. 자, 봐봐. 일단 잘 들어봐. 이거 어렵진 않아. 근데 한 번만 들으면 돼. 한 번만 들어. 정우 없어요. 빨리 할게요. 자, 언제부터 챙겼다 그렇게. 자,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럼 여기까지 딱 듣고 나면 앞에서 했던 인수분해랑 똑같겠지 뭘 라고 한 다음에 앞에 봐요.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야. 이렇게 제곱인 애들, 그 다음 x가 한 개 있는 애들, 이렇게 나머지 찌끄러기들 이렇게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중요해.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누가 1차냐면 x, y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얘가 1차식의 곱의 형태가 되는데 이 1차식이 x도 1차고 y도 1차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 말은 내가 얘를 딱 쓰면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상수하고 뭐라고 써야지? 몇 x 더하기 이거 뭐라고 쓰냐? 몇 y 더하기 상수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x도 1차고 y도 1차인 식이랑 x가 1차고 y도 1차인 요 두 개씩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됐음? 문제는 이렇게 바뀔 거임? 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볼 거냐면 봐봐. 인수분해가 됐잖아. 요 뒤에다 내가 는 0을 붙이는 순간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맞아? 2차 방정식. 그럼 우리가 얘를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우리의 해석은 x만 문자로 볼게. 그럼 얘를 우리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게. 벌써 왔어. 벌써. 오기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빨리 봐 같이. 됐죠? 아니야. 빨리 하러 가. 뭐 나가 뭐. 이제 드립도 못 치겠다. 농담한 거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얘를 해석하는 순간 됐음? 해석하는 순간 우리 얘 근을 말할 수 있어. 이거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얘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여기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세모분의 네모 y 플러스 하트요. 됐잖아. x자리에 얘 넣는 순간 0 나오는 거잖아. 맞아? 왜? 대입하면 이거 약분해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붙었네? 플러스 있네? 0 나옴. 끝. 아니면 여기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세모분의 동글동글 y 플러스 다이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이런 표현일 거라고. 다시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가 된대. 그럼 곱의 형태로 바꾼대. 그럼 인수분해에서 는 0 붙이면 방정식 해석하기 너무 편하잖아. 왜? 앞에가 0이거나 뒤에가 0이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이 2차 방정식의 투 근은 얘 또는 얘가 나올 거야. 그때 우리가 근을 봐야 돼. 근을 봐야 돼. 근을 보라고. 근을 봤더니 x는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돼. 맞아?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돼. 내가 이 방정식의 근을 구했더니 그 x값이 y에 대한 1차식으로 보인다고. 됐어? 여기까지? 한 번만 하면 돼? 납득이 돼? 그럼 내가 이거 방정식 근 구해야지. 그 근이 y에 대한 1차식이래 라고 했잖아. 인수분해 하면 땡큐. 안 되니까 뭐가? 근의 공식 쓸 거야. 근의 공식 씁니다. 자, 근의 공식. 다음 2차 방정식. 그럼 자, 얘 0 만드는 값 찾아야지.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됐음? 이게 뭔데? 얘 0 만드는 x값 근이잖아. 따라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x값이 어떻게 보여야 돼? y에 대한 1차식으로 보여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이 루트 안에 누가 오는지 생각해보자. 루트 안에 누가 와? b제곱 빼기 4ac가 오지. 맞아? 다시 b제곱 빼기 4ac가 오지. y에 대한 몇 차식이 와? 2차식이 오는 거 아니야? 받아들여? 이 루트 안에 y에 대한 2차식이 온다고. 그거 어떻게 돼야 돼? 루트 벗겨야지. 그래야 1차가 되니까. 됐음? 그럼 요 루트 안에 누가 왔습니까? 라고 하면 b제곱 빼기 4ac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돼. 그래야 제곱을 루트를 벗기고 얘기할 수 있어. 됐음? 그럼 다시 판별식을 봐. 근데 그게 제곱값이어야 돼. 그래야 루트를 벗기고서 루트 없이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됐어? 다시 제곱식이 돼야 돼. 제곱식이 돼야 돼. 인수분해했는데 제곱식이 돼야 돼. 판별식이 뭐다? 0이다. 됐음? 2차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완전 제곱식이 되었어요. 판별식이 0이다. 그럼 여기 있는 판별식이 0이다. 됐음? 그래서 판별식에 갑니다. 어딨어? 미안해요. 자, 판별식에 y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6y제곱 더하기 7y 빼기 k. 얘가 루트 안에 들어오는 값이야. 4 안 곱했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얘가 누구? 루트 안에 들어오는 값이야. 얘가 뭐여야 돼? 완전 제곱이어야 돼. 됐음? 그럼 완전 제곱이 돼야 돼. 다음 y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이 돼야 돼. 이거의 판별식이 0이어야 돼. 해서 결론은 판별식이 0인 거야. 됐어요? 됐어? 판별식이 0인 거야. 따라와. 얘기해 줘봐. 자, 그래서 얘 정리해 주시면
6, 4, 24 여기 y제곱 있죠? 마이너스 24 y제곱. 왜요? 마이너스 6이에요? 몇 번 문제야? 왜 이상한 데 피고 있었어? 아이씨. 579번. 마이너스였구나. 579번.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구나. 그러면 다시요. 부호 잘 보시고. 전개하면 25y제곱 7, 4는 28 마이너스 28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0y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플러스 4k 앞에 더하기 1 됐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얘를 0이라고 했을 때 근이 몇 개 나온다? 1개 나온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 이 짝수 공식 보겠죠? 절반의 제곱 빼기 AC 얘가 0이다. 그럼 다시 25에 4K 플러스 1이 15의 제곱 15 곱하기 15가 되나 봅니다. 자, 따로 쓴 이유는요. 5 나누면 여기 3 5 나누면 여기가 3 그래서 4K 플러스 1이 9라는 거죠. 4K가 8이니까요. K는 2가 되겠습니다. 해서 답이에요. 끝. 해서 결론. 판별식이 0이야. 됐음? 그럼 앞에서 풀었던 우리 50페이지에 있던 321번 문제는요. 마찬가지. 걔도 판별식이 0이 하면 답이 나와. 근데 실제로 할 수 있으면 해. 편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0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한 번만 제대로 보세요. 끝. 추워요? 더우면 잘까 봐요. 네. 자, 580번입니다. ABC는 어떤 삼각형 세변의 길이고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다음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2차 식이 있는데 완전 제곱식이래요. 그 말은 무슨 뜻?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이다. 짝수 공식 절반의 제곱 빼기 AC 2차 계수하고 상수 그게 0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B제곱이 있고요. 자, 정리하면 A제곱 빼기 C제곱 합차 공식이죠. 그러면 B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아닌데 잠깐 타임 쏘리 B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0임. A제곱은 B제곱이랑 C제곱을 더한 값이랑 같음. 됐죠? 무슨 삼각형?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됐죠? 그래서 이거 그냥 직각삼각형 하면 안 돼. 누가 빗변인지를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등변 아니야. 누구랑 누가 같은 이등변인지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항상 나오는 값들은 제대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요. 589번 문제 85페이지로 가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문제 푸는 거였죠. 자, 8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임. 에헤이. 한 근을 A라고 하면 다른 근은 2A. 됐잖아. 2배. 하나가 A면 다른 건 2A 2배겠지. 그리고 나서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3A는 K 플러스 1. 두 근의 곱 2A 제곱은 2. 그럼 결론 A 제곱은 1. 그럼 A는 풀마 1. 그럼 여기다 넣어서 말하면 되잖아요. K는 누군데? 3A-1이니까 첫 번째 A가 1이면 K는 몇이다? 2.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면 K는 마이너스 4. 그 중에 양수를 말해주세요. 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라는 표현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592번 문제. 여기서 봐야 되는 표현은 요거죠.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름.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름. 그럼 이런 거잖아. 한 근을 A라고 해. 그럼 다른 근은 마이너스 A겠지 뭐 부호 반대. 그럼 두 근의 합은 몇입니까? 0이네요. 근각의 관계. K제곱 빼기 3K 빼기 4가 0이겠네.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이겠죠? 그게 뭔데? 근각의 관계 3-K. 됐잖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되겠지 뭘. 그러면 여기서 정리합시다. 인수분해 되잖아요. K 빼기 4 K 플러스 1 K에 오는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러면 여기다 놓고 얘기합시다. 첫 번째 K가 4라면 마이너스 A제곱이 마이너스 1 A제곱이 1인 거죠. 그럼 A는 누가 와? 풀마 1이 올 거야. 됐음?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A제곱은 4가 되겠지? 그럼 A제곱이 마이너스 4라고 했네. 실수 A값 있어요? 없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K는 몇이다? 4이다. 됐을까요? 됐습니까? K가 4여야만 두 실근을 갖겠죠. 한 근은 1, 한 근은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요. 유형 8, 9번부터 8, 9, 10, 11, 12까지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제를 안 해오시는 분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만 좀 떨면 안 돼요? 근데 허연계 되게 흔들리니까 신경 많이 쓰여요. 부탁드립니다. 네. 체육부 바지를 이렇게 걷어 올리는 이유가 혹시 두 분 다 똑같이 걷어 올렸길래 뭐 이유가 있을까요? 유리는 안 걷어 올렸는데? 걷어 올린 이유가 있나요 혹시? 쟤도 걷어 올렸네? 아 그럼 길어 보여? 아 체육복이 길어서? 너무 많이 접은 것 같은데? 무릎까지 올라오겠는데 이거 접다가? 네. 시작하겠습니다. 593번 볼게요. 하연아 괜찮아? 잘 보고 있니? 민우 잘 보고 있니? 대답을 해. 그래 고맙다. 자 가겠습니다. 593번입니다. 자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다음에 두 근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A 빼기 B, B 빼기 A를 구해주세요. 이 표현이죠. 자 여기까지 읽고 나서 얘기해 볼게.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림 공식 쓰면 되겠죠? 근데 귀찮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근각의 세관계. 두 근의 합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은 몇이에요? 입니다. 요 정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식에서 얘기해 봅니다. 자, 두 근이 누군지 알아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죠. 자,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더한 값 마이너스 A.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곱한 값 B가 될 겁니다. 됐죠? 근각에서의 관계. 그럼 여기서 보는 게 뭐 보여 있나? 딱 보자마자 느껴지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다음 빼기 2알파 베타 붙이면 되잖아. 아 그럼 하면 되잖아요. 16 빼기 12 몇이냐? 4 마이너스 A가 4구만. 끝. 그럼 네 번째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는 알파 베타 곱한 거 제곱 때리면 되잖아. 그럼 곱한 게 몇이야? 6이네. 제곱하면 36. B는 36. 그래서 결론 B 빼기 A는요 40 답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해준 대로 얘기해 주는데 뭐가 나올 거냐라고 하면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인수분해 공식 그냥 나올 거야. 그냥 쓰면 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써주시면 되고 아는 대로 계속 정리하시면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596번입니다.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를 두 근으로 하고 있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지금 작성해 놨습니다. 자,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근을 알고 있죠? 맞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아니까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두 1차식의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해서 는 0꼴로 만들게. 그럼 첫 번째는 1차식 말할 수 있다고. 왜? 근을 아니까. x에 1 더하기 i를 대입하면 0 나오는 1차식을 만들면 되잖아. x 빼기 1 빼기 i. 됐지? x에 1 플러스 i 넣으면 0 나오는 1차식 맞죠? 또 두 번째 x에 1 빼기 i 대입하면 0 나오는 1차식 만들면 되잖아. x 빼기 1 플러스 i. 됐죠? x에 1 빼기 i 대입하면 0 나오네. 는 0 쓰면 되겠네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접근법이 두 가지 있어. 첫 번째는 인수분해된 형태로 만들기. 지금처럼.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하면 전개된 형태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얘를 한 땀 한 땀 다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귀찮으니까 바로 가. 두 근을 압니다. 자, 두 근의 합. 몇이죠? 2. 두 근의 곱. 몇이에요? 2. 됐습니까? 아니, 문제 위에 써있잖아, 처음에. 얘네 두 개가, 아이고. 얘네 두 개가 근이라며. 둘이 더한 값, 둘이 곱한 값을 알고 있음. 그러면 2차 방정식 만들게. 두 근의 합이 2예요. 두 근의 곱입니다. 끝. 근각의 세관계. 그래서 결론.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립니다. 해서 A에 오는 값은 마이너스 2, B는 2니까요. 계산해 주세요.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요.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속 뭐 하냐면 곱셈 공식이나 변형 공식들을 좀 응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리고 근각의 세관계를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잘 봐주시고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601번. 601번입니다. 자, 보시면 601번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일단 있어야 돼. 일단 방정식을 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좋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식을 세워도 나는 몰라. 그러니까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그냥 뽑아내는 게 가장 좋아. 왜? 여기서 알파 베타를 갖고 얘기하고 이 방정식도 두 근을 알파 베타 갖고 얘기하거든. 그럼 알파 베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내가 빨리 뽑아내시는 게 수월하겠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P, 두 근의 곱 Q. 빨리 뽑아내. 그리고 나서 여기 있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또 제대로 써놨네, 이 새끼 이거. 그러면 두 번째.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 하면 4 나올 거고. 두 근의 곱.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곱하면 6 나올 거예요. 해서 정리해 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네요. 됐죠? P가 몇이다? 마이너스 2. 끝. 여기서는 좌변 전개하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그게 6이라면서. 근데 더한 값 2인 거 내가 알았잖아. 그럼 곱한 값이 몇이다? 3이겠네. Q가 몇이다? 3. 그래서 P값, Q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정보들을 일단 정리하시고 나열하시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시면 돼. 근데 이게 다항식에서 항등식에서도 비슷하다고. 누구를 누구로 나눴음, 몫이 누구, 나머지 누구 언급하면 일단 나열해서 써야 돼. 그 다음 필요한 걸 뽑아내셔야 돼. 적당한 수를 대입하시거나. 그래서 잘 써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02번 문제 빨리 풀고서 잠깐 쉴까 해요. 할 얘기가 딱히 없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한 근을 줬는데 A, B가 유리수라고 했죠. A가 어디 있냐면 X 앞에 개수, B가 어디 있냐면 상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X제곱의 개수는 1이죠. 됐지? 그럼 다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개수와 상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한 근을 알고 있어. 3 빼기 루트 5. 그럼 다른 건 누구? 3 플러스 루트 5.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해?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두 근을 압니다. 3 빼기 루트 5하고 3 플러스 루트 5. 됐죠? 그럼 내가 두 근을 알고 있어요. 당연히 두 근의 합 말할 수 있죠? 더한 값. 몇이에요? 6. 두 근의 곱 말할 수 있죠? 곱한 값. 몇입니까? 4.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됐음?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습니다. 방정식 만들어 볼게. x제곱 빼기 6x 플러스 4는 0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를 문제에서 제시해 줬네. 그럼 a 자리에 누가 왔고? 마이너스 6. b 자리에는 4가 왔음을 알 수 있겠죠? 더한 값 말해 줍시다. 끝났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음.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봐봐, 딱 봐봐. 쉽잖아. 갑이랑 을이 있어요. 갑이랑 을이 있는데 지금 아유 갑은 A를 잘못 보고 풀어. 아유 바보 이 새끼 이거. 그쵸? 이러면 안 되지. 을은 B를 잘못 보고 아유 바보 이 새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 새끼 아주 그냥. 아무튼 그랬어. 올바른 두 근을 다시 구하래. 일을 두 번 시키는 거 아니야? 똑바로 안 하면. 그러니까 똑바로 하세요 한 번에. 알았죠? 자, 그럼 봅니다. 갑은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을 얻었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값이 누군지를 관찰해 주시면 돼. 자, 나온 두 근이 있습니다. 이 두 근은요. A를 잘못 본 거니까 누구는 제대로 봤다? B는 제대로 봤다. 맞아? 다시 말하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1은 잘못 볼 리가 없고 B는 제대로 봤다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갖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두 근의 곱. 맞아?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은 제대로 나왔을 거야. 두 근의 곱 루트 2 빼기 i하고 루트 2 플러스 i 곱하면 몇 나와요? 3. 그게 두 근의 곱 b일 겁니다. 끝. 됐죠?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에 을이라는 놈을 딱 봤더니 얘가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을 만들었대. 그럼 다시 얘가 제대로 본 건 뭐냐면 제곱 앞에 개수를 제대로 못 봤을 리는 없잖아. 1이니까. 그리고 A는 제대로 본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신뢰할 수 있는 값은 요 두 개 값만 신뢰할 수 있겠네. 이 두 개로 말할 수 있는 건 뭐야? 두 근의 합. 그럼 두 근 마이너스 1과 5를 더한 값 4. 그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두 근의 합. 됐음? 해서 다시 A는 마이너스 4고 B는 3이니까요.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2차 방정식을 다시 써주시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 이게 올바른 2차 부등식이었겠네. 이거 근을 구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인수분해. 그래서 x는 1 또는 3 해서 올바른 근은요 1 또는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606번 문제를 보시면 606번입니다.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두 근이구나. 그럼 이 둘이 더한 값 알파 플러스 베타 말할 수 있죠? 둘이 곱한 값 알파 베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보셔야 돼. 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내가 근을 구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대신에 이건 말할 수 있잖아. 알파가 근이래매. 근이 무슨 뜻? 근이 무슨 뜻? 근이 무슨 뜻? x에 대입하면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적절한 값. 맞아? 그럼 당연히 알파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x자리에 넣어버리면 알파 제곱 빼기 5 알파 플러스 2는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플러스 2가 0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죠? 그럼 다시 알파의 제곱은 5알파 빼기 2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지? 대입해서 정리합시다. 베타도 같은 패턴. 됐을까요?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이 갖고 있는 정의까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606번 풀 수 있도록 한번 알려드렸어요. 해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갑니다. 608번.
자, 608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표현을 좀 얘기해 볼게. 봐봐. 예를 들어 문제에서는 지금 2차 방정식 fx는 0이라고 써 있습니다. 는 0꼴이죠. 그럼 fx 얘가 몇 차식인 거야? 2차식이겠지? 2차 방정식이라고 썼으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fx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2차식이니까요. 됐음? 당연히 a 자리에 0이 오면 안 되겠죠? 2차니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일단 이 표현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음. f1이라고 하면 x 대신 누구 넣어라? 1 넣어라. 그래서 f1이 누굽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f5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x 대신에 5를 넣어라. 그럼 요 보이는 x 대신에 다 5를 넣어서 25a 더하기 5b 더하기 c인 겁니다. 그럼 ft라고 하면 x 대신 누구 넣어라? t 넣어라. at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c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f3x라고 하면 이거 무슨 뜻이야? x 대신 누구 넣어라? 3x 넣어라. 그럼 보이는 이 x 대신에 3x 넣으면 9ax제곱 더하기 3bx 더하기 c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하나 더. f2x 빼기 1이라고 하면 x 대신 누구 넣어라? 2x 빼기 1 넣어서 써라. 그럼 쓰면 됩니다. a 2x 빼기 1의 제곱 b 2x 빼기 1 더하기 c. 됐죠? 계산이 바로 되는 건 계산해 주시고 안 되는 것들은 지금처럼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요 얘기가 일단 필요해요. 자, 계속합니다. 2차 방정식 fx는 0이 있습니다. 두근의 합이 10일 때 다음 2차 방정식 두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 말한 건 이거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fx를 0 만드는 그 두 근의 합이 10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가 10인 거야. 됐음?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건 이거 f5x를 0 만드는 두 근의 합입니다. 그럼 f5x면 x 대신 누구는 값? 5x는 값 말하면 되는 거지. 그럼 f5x는 25ax 제곱 더하기 5bx 더하기 c는 0이 되는 다음 방정식 두 근의 합이 필요한 상황이네. 됐죠?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25a분의 5b가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네요. 됐죠? 얘 누군데? 10이네요. 10. 그럼 10에다가 5분의 1 곱해주면 몇이?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5였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에다가 5분의 1을 곱한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2가 된다. 그래서 이 표현,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이 표현은 딱히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상. 잘 봐주시고 이 표현을 써드린 이유는 밑에 있는 문제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문제도 차분히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1번입니다. 풀어주세요. 너 할 수 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무 꼽준다, 그치? 있죠? 이따가 또 밴드 모임도 있고요. 아, 이번 밴드 모임은 총회라서 네. 합주보다는 총회 중심이라 이제 앞으로의 계획, 공연 계획, 공연장 섭외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표현. 이 표현. 두 근의 b가 3대 1인데 절대값의 b야. 그냥 두 근의 b가 아니라 절대값의 b가 3대 1인 거야.
무슨 의미입니까? 절대값의 비율이 3대 1이다.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야. 그치? 그러니까 같은 부호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하나가 A면 다른 하나는 3A.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까? 3대 1이니까. 근데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어. 됐음? 근데 문제를 보세요. 2차 방정식을 띵 줬거든? 그럼 2차 방정식을 띵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근각에서의 관계. 말해볼 수 있겠지. 해서 내가 편의상 두 근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일단 설정한 다음 근각에서의 관계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2A 빼기 4. 두 근의 곱 A분의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2네. 맞아? 됐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 내가 두근이 누군지 몰라. 그냥 몰라. 알파랑 베타라고 해야지. 대신 이 알파와 베타는 어떤 관계에 있냐? 절대값 씌웠을 때 그 비율이 3대 1일 거야. 됐음? 그리고 나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관찰했을 때 두근의 곱이 몇이라는 걸, 마이너스 12라는 걸 알았다고. 두근은 누구랑 누구였을까요? 2랑 6. 2랑 6. 곱해서 12가 나오는데 비율이 1대 3인 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랑 누구? 2랑 6.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나면 굉장히 많은 범위를 좁힐 수 있어. 왜? 한 근이 2고 다른 근이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근이 마이너스 2고 다른 근은 플러스 6일 수도 있거든. 됐음? 받아들여? 비율이 1대 3인 두 수 중에 곱해서 12가 나오는 건 2하고 6밖에 없으니까.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나왔네? 그럼 둘의 부호가 반대네. 둘의 부호가 같을 리가 없잖아. 곱해서 음수 나왔으니까. 그럼 한 근이 2고 다른 근이 마이너스 6일 때, 혹은 한 근이 마이너스 2고 다른 근이 6일 때. 그럼 이걸로 뭐 할 겁니까? 두 근의 합 표현하지 뭐. 해서 첫 번째 상황. 한 근이 2고 다른 근이 마이너스 6이라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A분의 2A 빼기 4랑 같은. 양변에 플러스로 바꿉니다. 그러면 4A는 2A 빼기 4랑 같은. 2A는 마이너스 4니까 A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됐죠? 아니면 두 번째, 한 근이 마이너스 2고 다른 근이 6일 때. 그럼 두 번째 상황, 두 근의 합 4는 근각에서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2A 빼기 4. 넘어가면 4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 넘어가서 6A는 4. A는 3분의 2. 됐죠? 그럼 A에 올 수 있는 값은 3분의 2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이거 더하려면, 그럼 더한 값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됐을까요? 해서 답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실수하는 경우들 혹은 잘못 푸는 경우들이 뭐냐면, 두 근의 B가 3대 1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근을 설정하는 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문제를 못 풀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혹시 이런 짓을 했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 잘한 거야. 문제의 답은 못 구했는데 생각은 되게 잘한 거야. 예를 들어 한 근이 알파고 다른 근은 3알파라고 해야지. 이렇게 놓는 친구들. 아니면 한 근이 마이너스 알파고 다른 근은 3알파라고 해야지. 아니면 한 근을 알파, 다른 근은 마이너스 3알파라고 해야지. 왜? 절대값의 비율이 3대 1이니까. 됐음? 만약 이렇게 설정한 다음 첫 번째 상황이면, 두 번째 상황이면, 세 번째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를 관찰해 봐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말씀드림, 잘한 거야.
잘한 게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문제를 보면 어쨌든 결론은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 부호가 반대일 때.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된 거죠, 사실상은. 근데 생각은 되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나 이렇게 문제 풀면서 이거부터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문제를 잘 봐주시고 필요한 정보만 잘 뽑아내는 연습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밑에 있는 622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거든.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지. 알파 베타 누군지 모르잖아. 방정식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된다? A.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뭐가 된다? P.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여기까지 읽고 나면 또 얘기할 수 있죠. 다음 방정식의 두근이 저거니까 둘이 더한 값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 근각에서의 관계 마이너스 B가 된다. 알파 빼기 1하고 베타 빼기 1 둘이 곱하면 근각계수의 관계 A가 된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기 보면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A잖아. 그럼 얘는 A 빼기 2가 마이너스 B예요 라는 식인 거고 그 다음 요 부분을 전개하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죠. 플러스 1은 A 이렇게 돼서 얘가 B고 얘가 A거든. 그럼 넘어가면 2A 빼기 1은 B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 넘어가서 정리해주고 얘도 넘어가서 B만 남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잖아. 그냥 여기다 쓸게요. 밑에다가 2A-1은 B라고 한 다음 둘이 그냥 더해버리면 되죠. 3A 빼기 3은 0. A는 1. A가 1이니까 B도 1. 됐죠? 연립하면 됩니다. 그럼 A가 1이고 B도 1이에요 라고 했어. 그리고 나한테 궁금한 건 이거였지. 알파의 102제곱과 베타의 102제곱을 뺀 값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 알파 베타가 누구냐면 다시 문제 봐야 돼. 이 방정식의 두근이야. 근데 너는 A, B를 알잖아. 그럼 어떤 방정식이었냐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b를 플러스 1이죠. 미안. 플러스 1을 0 만드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거고 나는 이 알파의 102제곱에서 베타의 102제곱을 뺀 값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돼요? 정리돼요 여기까지? 됐어? 자, 보여? 정말 보여? 그러니까 시력 검사가 아니라 얘 보면서 보여? 이거? 응? 보여? 안 보여? 그냥 딱 보는 순간 알아. 이거 보여? 형 안 보여. 보여? 얘 보는 순간 보여? 뭐? 안 보여? 자, 보인다 손. 뭐가 보여? 미래가 보이네. 보여야 돼.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가 보여야지. 보여요? 봤어?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라면서 그럼 어차피 양변에 똑같은 값 곱해도 0이잖아. 똑같은 값 곱할 거임. 누구? x 플러스 1. 어차피 0 아니야? 정리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인 거지. 다시 말하면 x의 세제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됐음? 다음 방정식에 한 헉은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문제잖아. 그래서 앞에 복소수에서는 얘가 1, 2, 3으로 보인다는 얘기 해드렸죠. 맞니? 지금은 뭐야? 식으로 보인 거야. 그러면
다음 3차식을 0 만드는 x값 그 중에 허근입니다. 그럼 인수분해해서 고비형태로 바꿨음. 마이너스 1 말하는 거야? 아니잖아. 누군데? 2차식을 0 만드는 근이야. 그걸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알파랑 베타라고 한 거지 뭘. 됐음? 그럼 당연히 알파, 베타는 여기다 넣어도 0 나올 거야. 여기다 넣으면 등호 성립할 거야. 알파의 세제곱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1. 베타의 세제곱도 몇인데? 마이너스 1. 그럼 저기 보면 알파의 102제곱이네. 알파의 102제곱은 세제곱을 몇 번 해? 34번 하면 되잖아. 맞아? 마이너스 1을 34번 곱했어. 플러스 1이겠지 뭐. 베타도 마찬가지 아님. 그럼 결론은 1 빼기 1, 0이네요. 다. 됐어요? 보여야 돼. 그래서 다시 선생님 도대체 뭐가 보인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모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봐야 되는 진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나온다고. 반복하시면서 계속 익히셔야 돼요. 아셨죠? 많은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딱 요 얘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 2가지 정도만 해볼까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몇 차 방정식? 누워있으면 안 되지.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너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줄래요?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줄래요? 라고 하면 할 수 있지. 뭐 하면 돼? 얘는 인수분해가 되잖아. x 빼기 1, x 빼기 2. 야호. x는 누구? 1 또는 2입니다. 끝. 됐잖아. 2차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이때 이 방정식의 근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고. 0 만드는 값?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값.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값. 근데 얘가 0이니까 우리는 편의상 0 만드는 값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정확한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그 적절한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하고,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그 근 또는 해를 구해주세요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해서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3 넣으면 0 나올까? 아니네. 0 넣으면 0 나올까? 아니네. 1 넣으면 0 나오네. 2 넣으면 0 나오네. 이걸 관찰한 겁니다. 주의하세요. 2차 이상부터 사람은 암산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1차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 한 번에 바로 다이렉트로 직관적으로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돼? 항상 1차로 바꿔서 식을 정리해서 문제 풀어야 돼.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건 거의 없어. 보자마자 답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암산했다는 뜻인 거야. 바로 안 나와. 직관적으로 안 돼. 사람의 뇌 구조상 그래. 알았죠? 자, 2번째. 이때 여러분들은 이 방정식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릴 수 있니?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자, 그리는 방법 첫 번째. 제곱의 개수를 보죠. 양수야, 음수야? 윗볼록, 아랫볼록? 아랫볼록 하시면 됩니다. 괴롭히지 마. 됐죠? 그 다음 2번째. 외우고 계셔야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를 보죠. 다시 마이너스 2a분의 b를 보죠. 얘가 뭔데?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 우리가 얘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추계방정식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거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정확하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의 x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2가지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 그리고 나서 별개로 하나 더 얘기하죠. 인수분해해서 는 0꼴로 만든 다음 그래프를 그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x 절편을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라고 하면 자,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 근데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구니? 라고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몇이야? x가 2분의 3일 때야. 됐지? 그럼 얘는 x가 2분의 3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음. 거기에 하나 더 보자면 이거 인수분해 돼요. x 빼기 1,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되죠? 그럼 x에 1 넣으면 y값 0, x에 2 넣어도 y값 0. 맞아? 그럼 y값이 0일 때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이 누구다? 1하고 2였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됐음? 이때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였냐면 이거야. 이 방정식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다음 2차 함수와 y는 0. 다시 말하면 x축이죠. 이 둘이 만나는 그 교점에 x좌표를 구해줘. 에서 나온 식이 저 방정식이라고. 됐음? 다시 다음 2차 함수와 x축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좀 구해줄래? 라고 하면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식이 다음 방정식이라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뭘 의미한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 두 개를 말한다고. 됐음? 방정식이라는 건 두 함수의 위치 관계에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보셔도 무관해. 해서 이런 얘기 한 번 더 합니다. y는 x제곱 몇 차 함수? 2차 함수. y는 3x-2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럼 두 함수가 만나는 그 교점에 x좌표가 뭘까? 라고 물어보면 둘이 만날 때? 둘이 뭐해서?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지. 그럼 y는 누구? y는 누구니까 둘이 y 같다고 놓아야지. 넘어가면 뭐가 돼? 제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y는 x제곱 그래프.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꼭지점의 x좌표 누구? 0. 0 넣으면 y값 몇인데? 0. 꼭지점이 0,0이 기본 그래프. 0,0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였고. 얘 몇 차 함수? 기울기 누구? 3. 양수니까 올라갈 거고. y절편 누구?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여기를 지나면서 올라가는 직선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야. 이 교점의 x좌표가 누구야? 1하고 2라고.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걸 해석할 때 두 함수의 위치 관계에서 해석이 돼. 그럼 그 말을 정리한 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 2차 함수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볼래요? 라고 했을 때 2차 함수를 갑자기 판별식에 넣어서 봅니다. 판별식을 언제 나왔어? 방정식에서 나왔던 표현이잖아. 근데 함수에서 이걸 왜 말할까?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물어볼 때. 해서 2차 함수가 쭉 그려져 있을 때 얘를 0으로 바꿔서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 이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인지를 세면 우리가 그린 이 2차 함수가 x축과 몇 군데에서 만나는지를 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는 얘기겠지. 판별식이 0이면 접한다는 얘기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그 말을 어디서도 해? 여기 있는 2차 함수와 여기 있는 1차 함수 둘이 뭐해서? 연립해서 나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말하겠지. 연립해서 나온 저 방정식을 관찰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2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럼 연립해서 나온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말은 무슨 뜻?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안 만난다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또 뭘 보겠어? 접하는 경우도 볼 수 있겠죠. 판별식이 0일 때. 그때 우리는 얘를 접하는 선, 접선. 그럼 접선이라는 건 또 어떻게 얘기해 볼까? 라고 하면서 접선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2차 함수 활용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계속해 주셔야 돼. 이거 되게 귀찮아. 생각보다.
근데 계속 해주셔야 돼. 왜? 2차 함수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내년 되면 3차,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그리고 그거를 갖고서 미분도하고 적분도하면서 지지고 볶으셔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되고, 혹시 몰라 1차 함수 그래프도 나 못 그리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 방학 때 수업했던 내용에서는 아마 1차도 다 얘기하고 2차도 다 얘기했을 거야. 방학 때 수업에서는. 지금은 그 얘기 일단 건너갑니다.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되고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연습할 수 있게 뭘 얘기할 거냐면 93페이지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를 말해줘. 몇 군데서 만나는지 말해줘 라는 표현을 먼저 할 거야. 그럼 X축 Y가 몇일 때? 0일 때.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2차 함수와 Y는 0을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 이거 근이 몇 개인지 세줘. 됐음? 근이 몇 개인지 세려면 뭐 한다? 판별식을 본다.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2개, 0이면 1개, 0 작으면 없음. 그래서 판별식을 보면서 교점이 몇 개 있는지 우리 얘기할 수 있다. 교점 보는 게 좀 힘들어? 에이, 그려버려. 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리는 것보다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겠고요. 뒤에 있는 94, 95페이지로 가주시면 방정식의 해라든가 직선과의 관계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마지막 96페이지까지 가보시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오죠.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그래프 그리란 얘기야. 그리고 잘라서 보란 얘기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관찰해. 제일 큰 애 누구, 제일 작은 애 누구, 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96페이지까지 그냥 가볍게 한번 풀어주시고요. 다음 수업 오셨을 때는 질문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대신 그래프 그리는 부분 힘든 친구,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토요일 날 늦지 않게 오시고요. 교재 잘 마무리해 오시고요. 중간에 텀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